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망 조건 연산이라고 해서 이 첫 번째 항의 비교 연산을 하고 이게 맞으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항이 실행이 되고 아니면은 세 번째 항이 실행되는 이런 사망 조건 연산자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간단한 조건 체크를 할 때는 괜찮은데요.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긴 그리고 논리가 되게 많은 이런 많은 비교를 하게 될 때는 조건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나이가 19보다 크다면 성인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랑 좀 비슷하죠. 19보다 크면 성인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영어를 좀 안다면 if가 이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f를 써주고 나이가 19보다 크다면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주고요. 비교를 써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맞다면 실행되는 거를 이 밑에다 써줍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반드시 공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보드에 탭 키를 쳐줘서 이렇게 공백을 넣어줘야 이 조건문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파인 스크립트 내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이에 25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인 스크립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25를 넣고 if문을 만나요. 그러면은 나이 안에 있는 이 값이 치환이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25라고. 그럼 25는 19보다 크죠. 크니까 여기가 비교 연산이 일어나면서 true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f는 만약에 여기가 true라고 계산이 돼서 나오면은 이 밑에 있는 거를 실행되게 이렇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입니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가 10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된다 그랬죠. 나이가 10이 들어갔고 자, if문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 안에 있는 변수에 있는 값이 나오죠. 10이 나오고 10을 19랑 비교 연산을 진행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false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문은 true가 아니라 false가 들어있으면은 얘를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쪽에 밑에 있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문이 작동을 합니다. 방금 배운 거를 파인 스크립트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RSI라는 변수에 RSI 펑션을 이용해서 RSI 값을 얻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myColor라는 변수에 일단은 흰색을 넣을게요. 흰색을 넣고 자,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교를 할 건데 RSI가 70보다 크다면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반드시 탭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myColor를 red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RSI를 계속 얻어오다가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70보다 RSI가 커지면은 빨간색으로 마이 컬러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플롯 펑션을 이용해서 RSI를 그리면서 컬러의 입력 값에는 나의 마이 컬러를 집어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세이브를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에러가 나죠. 라인 9에서 에러가 났다. 그래서 9번에서 지금 에러가 난 거고요. 이쪽 줄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를 제가 해석해 주면 얘를 쓰지 말고 는을 쓰지 말고 이 컬럼과 는을 같이 써라라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는 는을 써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다시 변수에 값을 다시 넣을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 는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문법인 거죠. 그냥 우리는 이 문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법을 맞춰서 다시 변수에 값을 넣어줄 때는 세미콜론과 는을 같이 붙여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세이브를 하고 이번에 다시 에르트 차트를 해주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빨간 부분은 이제 여기가 이제 RSI가 70보다 커져지는 부분에서는 빨간색이 칠해졌고 다른 부분에서 그냥 화이트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만약 나이가 19보다 크다면 성인입니다. 까지는 우리가 그냥 if문을 썼으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면 미성년자입니다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 그대로 else를 쓰면 됩니다. else를 쓰고 밑에 이제 실행할 명령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 else 오른쪽에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if문이 만약에 나이가 19보다 큰 게 아니면인 거니까 따로 비교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else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건을 좀 더 세분화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만약 나이가 19보다 크다면 성인인데 아니면 만약 나이가 7보다 크면 학생이고 아니면 유아입니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if와 else 사이에 else if를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if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현산을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else는 비교현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모든 거는 다 else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복잡하게도 가능한 거죠. 자, if와 else 사이에 else if를 몇 개를 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if, else 사이에 else if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if 나이가 19보다 크면 성인이고 아니면 나이가 16보다 크면은 고등학생이고 아니면 만약에 나이가 13보다 크면 중학생 그리고 또 검사하고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는 전부 유아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건문을 한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else if를 이용해서 만약에 RSI가 50보다 크다면은 이번에는 my color를 gree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RSI가 30보다 크다면은 이번에는 my 컬러를 라임으로 바꾸겠습니다. 퍼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RSI가 10보다 크다면 my 컬러를 뭐하지? 옐로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나머지 모든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나머지 모드는 우리가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전부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되죠. if, else 사이에 else if를 이렇게 다 껴넣으면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사실 else 필요 없으면 else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배운 대로 else를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다 바뀌죠. 내가 짠 조건에 맞게 딱딱딱딱 채워져서 색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간결하지만 이렇게 못생긴 연산자를 쓰다가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더 조건문을 구체화해서 만들 수도 있다. 심지어 더더더더 구체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